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LA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지만 이걸 계기로 이번 주에는 LA 경제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분석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좀 심하게는 LA가 넥스트 디트로이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왔어요. 사실 이게 LA 한정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LA는 현재의 소요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요만 해도 그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잉 액션이 더 큰 뉴스였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여기에 분개한 멕시코인 불법 체류자들이 LA 몇몇 지역에서 시위와 폭동을 일으켰고, 여기에 시민들까지 동참했고, 이런 얘기죠. 부상자들도 나왔고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주 방위군을 이 시위 현장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이 결정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대통령의 월권이다 그러면서 제소를 했습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주지사가 이겼고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온 항소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맞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시위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잉 액션이 효과를 좀 낸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 주에 LA의 걱정거리, 진짜 걱정거리인 경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거대한 LA 경제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거대하냐? 우리가 캘리포니아 경제가 크다는 건 알고 있죠. 미국 50개 주 중에서 1위고요. 그리고 국가 GDP들 사이에 끼워 넣으면 캘리포니아가 당당 4위입니다. 명목 GDP 기준으로 3위 독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5위가 일본이 돼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속한 LA 카운티의 GDP를 역시 이 국가들 사이에 끼워 넣으면 20위예요. 거기에다가 그레이터 LA,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5개 카운티를 다 합치면 세계 12위에서 13위 정도 됩니다. 호주 경제 규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LA 경제가 크다, 이런 얘기인데, 그 LA 경제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의 고용보다 현재 1% 정도 줄었어요. 1% 하락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에 미국 전체 고용은 5% 늘었어요. 그런데 LA 고용은 줄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나라 전체 고용이 늘어나는데 LA 혼자 줄어들지 않겠죠.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병이 난 거예요. 자, 주 원인은 무엇이냐? LA 최대 산업인 영화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 대비 고용이 10% 감소했어요. 최대 인더스트리인 영화 산업 고용이 10% 감소했으니까 전체 고용이 1% 줄어든 거예요. 자, 연간 촬영 일수, 영화 산업이 제일 열심히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촬영 일수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4% 하락했습니다. 급락했습니다.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자, 헐리우드의 글로벌 영화 시장 점유율 2021년에만 해도 23%였는데 그 2년 후에는 18%로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LA의 상징 헐리우드 사인이 그래서 요즘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위태위태해 보여요. 자, 미국 영화 프로젝트들이 LA를 버리고 다른 촬영지를 선택한다. 이게 핵심 현상입니다. 20세기에만 해도 거의 모든 미국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촬영했어요. 지금도 LA에는 뭐 100년 넘은 스튜디오들,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스트리밍 기업들, 이 기업들의 본사들이 움집해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총본산다워요. 그런데 촬영은 다른 곳에 가서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익은 LA로 모이겠지만 그 돈이 다시 지출되는 곳은 다른 곳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영국과 캐나다가 인기 있는 촬영지고요.
특히 런던은 대규모 촬영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 옆에 거대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촬영지도 헐리우드한테는 경쟁자인 거죠. 특히 블록버스터 무비들, 대형 프로젝트들이 외국이나 다른 주를 선호합니다. 촬영을 하러 이런 곳으로 가요. 어벤져스, 마인크래프트, 미션 임퍼서블, 썬더볼츠 전부 다른 나라에서 촬영했거나 촬영 중이에요. 자, 그럼 LA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고비용 때문입니다. 2021년 이래 수년간 지속된 인플레로 감당 못할 고비용 구조가 탄생해 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인플레율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률이 주범입니다. 영화 촬영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노동 집약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돈인 거죠. 그러니까 LA에서 촬영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든다는 얘기고요. 자, 다른 한편 LA는 영화 찍기에 너무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기후가 일단 좋습니다. 어느 날이라도 나가서 카메라 그냥 돌리면 돼요. 그리고 바다와 사막, 산까지 다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이거 천혜의 조건이죠. 그런데도 제작자가 LA에서의 촬영을 단념한다.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이것도 비용과 관련되지만 주거비 인플레가 상상 초월합니다. 비싸기도 하지만 주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인력들이 한번 LA에 모이면 몇 달 또는 길면 1년 이상 체류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LA 화재 이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필요 인력의 LA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곳이 좀 미흡해도 무조건 간다. LA는 안 된다. 이게 제작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영화사와 스튜디오 본사가 LA에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 LA가 결국은 수익을 회수하니까 뭐 이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괜찮지가 않습니다. 문제예요. 그래도 문제라는 것을 20세기 디트로이트가 증명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산이에요. 본사들도 다 디트로이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횡한 러스트벨트일 뿐이다. 본사가 LA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제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일단 임금 경쟁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임금 경쟁력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술 경쟁력까지 해외가 갖게 됩니다. 해외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자, 20세기 디트로이트는 어땠나 보면요. 20세기 초부터 50년 이상을 디트로이트는 혁신의 중심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이 당시 모든 산업의 총화였기 때문에 사실 디트로이트가 전 세계 산업 기술의 선두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고요. 높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게 됐어요. 제조 라인에서 중산층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디트로이트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 오일 쇼크가 2차례 일어났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죠.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자동화 쪽으로 더 푸시를 했고 인력을 줄였습니다. 공장 폐쇄되고 디트로이트 도심의 공동화가 나타났죠. 노동쟁의는 끊임없이 계속됐고요. 결국 2000년대 들어서 자동차 3사 중에 2개 회사가 파산을 했고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됐어요. 1960년대까지 디트로이트는 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멋진 곳이 된 거죠. 흑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이게 디트로이트였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챗GPT-4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밑에 있는 2개는 실제 사진이고요. 흑인들의 여유로운 삶, 집집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생활, 아래쪽은 폐허가 돼버린 빈집과 빈 건물이 즐비한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그 변화의 중간에 폭동이 있었어요. 1967년 디트로이트 폭동입니다.
이 폭동이 도시 와해의 기폭제 역할을 해요. 일상적인 흑인 소란이 있었습니다. 바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과잉 진압하면서 폭동으로 확대됩니다. 이 폭동이 길지 않았어요. 5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디트로이트 전역이 파괴됐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 폭동으로 43명이 사망했고 12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요. 7000명 이상이 체포됐고 건물 2000개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으로 충격을 받은 백인들의 디트로이트 탈출이 향후 10년에 걸쳐 계속 이어졌어요. 14만 명 이상이 디트로이트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주했어요. 폭동의 상처가 오래 간 거죠. 자, 평화롭던 도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어떤 면에서는 그 평화가 가장된 평화였을 수 있습니다. 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많은 부조리와 불평등이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평화가 유지됐던 겁니다. 자,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가 따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백인 거주지로 몰려가서 다 때려 부시는, 이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압은 백인 경찰이 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은 흑인 시위자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거의 백인이었는데 디트로이트 시민 40% 이상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대치를 한 거예요. 흑백 대치를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도시의 안정성, 비전, 자부심 이런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대립이 일상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침식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된 거죠. 도시 재건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심양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어느 정도 봉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성장과 비전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트로이트 폭동과 LA 폭동은 다르다. 디트로이트 경제와 LA 경제도 다르다. 당연히 다릅니다. 두 도시 폭동의 공통점을 보면 과잉 공권력이 촉발시킨 거, 이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일단 LA에서 일어난 시위는 수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시위나 폭동이 발생한 지역도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두 도시의 경제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건데 차이점은 또 큽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LA는 굉장히 다각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서비스 굉장히 발달돼 있고 IT 비중도 큽니다. 그런데 당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 하나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두 도시가 많이 다른데도 그럼에도 LA가 디트로이트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젠 LA가 너무 비싼 도시가 돼버렸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LA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 전체가 너무 비싼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수입을 줄이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제조 공장들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면, 즉 리쇼어링에 성공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물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미국의 고임금이 제조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 높은 임금을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서비스화돼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서비스와 제조의 균형을 맞춘다? 뭐를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말처럼 쉽지 않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이 점을 우려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도 LA 경제가 병들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5월에 영화인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수입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기롭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영화 관계자들이 기겁을 했죠. 미국 영화 산업은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한다. 만약에 수입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 매길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손해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들었어요.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거를 얘기해달라. 나는 고용 확대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지금으로서는 영화 산업이 가장 원하는 거는 세금 감면입니다. LA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영화 산업 인력들한테 광범하게 세금 감면을 해주면 결국은 노동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세액 공제를 연 1억 5천만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재원이 나오느냐? 연방정부가 대달라는 거예요. 주택도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도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 일자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떠난 일자리라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죠. 트럼프나 뉴섬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다시 불러들이자. 일자리 돌아올 걸로 낙관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쓴다고 해서 영화 제작이 LA로 회귀할까? 그건 단정 짓기 어려워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1980년대, 90년대 세금 공제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장은 못했어요. 임금 만족도는 줄지언정 미국 자동차 산업이 과거와 같은 활기를 되찾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금 역시 비용입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영화산업한테 돈을 그렇게 퍼부었으면 반대급부를 원할 거예요. 반대급부라는 태그가 달리면 그 태그 없이 자유롭게 다른 곳에서 촬영하는 거를 훨씬 선호할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보다 영화 산업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이게 고비용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하지만 비용 말고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또는 LA가 갖고 있던 경쟁 우위가 그만큼 작아지고 있는 거죠. 경쟁력 열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위가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산업 네트워크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네트워크는 LA에 있을 텐데 네트워크 효과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촬영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 네트워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작 관련 네트워크가 촬영지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LA에서 촬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미국으로 제조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이 어려운 아이디어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럴 바에야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죠. 다 할 수 있다. 꼭 먹고 알 먹고 다 가능하다. 관세 정책만 제대로 쓰면 다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 상황을 그래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헐리우드고 LA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